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산업진흥원의 박천웅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 산업에 대한 동향 그리고 활성화인데요. 요즘에 이제 데이터라는 이 키워드가 엄청나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영역에서 바라보는 게 이제 데이터라는 게 또한 이제 새로운 것라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그 자산으로서 이제 인식을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을 간단하게 좀 보면은요. 최근에 그 해외에서 OECD나 아니면은 뭐 여타 다른 쪽에서 이제 발표되는 자료들입니다. 보면은 뭐 데이터에 대한 가치나 데이터에 대한 공유나 데이터의 경제적인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데이터라는 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알던 데이터에서 이제 자산으로서 아니면 어떤 매니지먼트의 하나의 도구로서 이게 좀 발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데이터에 대한 경제 시대, 그 다음에 산업 동향, 그 다음에 데이터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 데이터 기본법이 지난 4월 20일에 이제 시행이 됐죠. 그리고 가치평가와 품질 관리에 대한 간단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지난 2011년 가트너에서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경제가 도래했습니다라는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마윈이 IT 시대에서 DT 시대,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2022년 올해 4월에 데이터 산업법, 데이터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서 언급이 되는 것들이 데이터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는데 이 데이터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주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생태계를 보면은 최초에는 데이터를 자급자족을 했죠. 자급자족하다가 생산자와 최종 사용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활용하기 위해 도움 주는 사람들, 점차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생태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서 얘기했던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간단한 구조입니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사용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네이블링 플레이어라고 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뭐 아까 얘기하셨던 인큐베이팅이나 정부나 VC나 학교, 그러니까 아카데미 같은 부분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ICT 이네이블러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들,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데이터를 거래나 중개할 수 있는 마켓이 있을 거고요. 크로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여기는 말씀드린 그대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널리틱스에서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분석해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버티컬 앱스, 그래서 여기는 특정 분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주고 제공해주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생태계 구조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빅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그 풍경을 보시면 인프라, 애널리틱스, 애플리케이션 단으로 해서 구성이 됐는데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근데 2021년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게 이제는 데이터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과 AI와 데이터 해서 MAD라는 카테고라이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생태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산업을 좀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산업 시장을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 23조 원의 시장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23조 원에서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이 11조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축 부분이 8천억 정도, 8,60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데이터 처리나 솔루션 개발이
나머지 한 3천억 정도 이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처리나 관리 솔루션 개발 공급업이 한 13%, 그다음에 구축이나 컨설팅이 37%,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이 한 49%, 전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을 보면은 2027년 예측한 걸로는 한 59조 원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을 할 거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해외에 대한 시장 규모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가장 크죠. 미국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EU, 그 외에 이제 일본, 브라질, 중국 등이 이제 그 시장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20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국내 데이터 산업은 20조 원 정도가 되는 거고 미국은 285조 원 정도로 미국 대비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은 약 7% 정도로 상당히 작죠. EU 규모에 비해서도 한 16.4% 정도로 상당히 좀 작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오늘 이제 학회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오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현황을 보면은 데이터 산업의 인력에서 데이터 직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12만 명 정도가 이제 데이터 산업에서 데이터 직무를 하고 계시고 그 외 데이터 직무 외의 인력이 한 27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산업에서 데이터 직무에 대한 인력을 구분해 보면은 데이터 처리나 솔루션 개발하시는 분들이 한 2만 명 정도고 그다음에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한 5만 8천 명 정도, 그다음에 데이터 판매나 제공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4만 1,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 산업을 보았을 때 데이터 직무 인력을 보면은 데이터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까 보셨듯이 12만 명 정도가 되고 일반 산업에서는 한 5만 8천 명 정도가 데이터 직무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직무 인력 중에 그 초급과 등급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고급 인력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급, 초급 순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5년 내에 데이터 산업의 데이터 직무 인력에 대한 부족한 비율을 저희가 좀 그 현황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부족함을 보일 것 같다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와 분석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많이 부족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 산업에 대해서 데이터 직무의 필요 인력을 보면은 전 산업에서 향후 5년간 한 2만 4천 명 정도,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11,000명 정도가 데이터 직무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조사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5년 내 전 산업의 기술 등급별 데이터 직무 필요 인력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고급 인력이 전 산업에서 한 32%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급, 그 다음에 초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전 산업입니다. 전 산업에서 인력 부족률이 좀 중복이 됐네요. 자, 이제 좀 앞에는 현황이어서 좀 빨리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활성화 부분입니다. 데이터 기본법이 지난 4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8개 조문으로 8장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반이며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 제도적 기준 절차 마련이 필요해서 만들어졌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촉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세계 최초로 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 기본법은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총괄하고 데이터 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아우르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래서 총 8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 총칙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대한 목적, 정의, 그 다음에 국가의 책무, 기본 계획,
시행계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원확보, 일반적인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보셔야 되는 내용이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에 대한 내용은 데이터 산업 전체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나 예측성을 제고하는 거고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이제 간사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공공과 민간 데이터 정책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장이 데이터 생산과 활용과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데이터 생산 활성화, 그 다음에 결합 촉진, 그 다음에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그 다음에 데이터 자산의 보호,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 정보 분석입니다. 특히나 데이터 자산의 보호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데이터는 자산으로서 보호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도 이제는 지적재산, 그러니까 무형의 재산으로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심구역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그러니까 데이터 같은 경우가 외부에 나가게 되면 유출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안심하고 안심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안심구역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분은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데이터는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데이터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은 있었는데 데이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눈여겨보는 부분이 이제 3장과 4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유통거래 촉진. 그래서 가치평가, 그 다음에 데이터 이동, 사업자, 공정 유통 환경, 그 다음에 유통거래 체계, 플랫폼 지원, 품질 관리, 계약서, 거래사 양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3장, 4장의 데이터 유통 쪽에 주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 가치 평가는 이제 무형 자산으로서 이제 데이터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내용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데이터 가치 평가 기법과 체계를 수립하고 가치 평가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내용으로서 가치 평가에 대한 법 조문이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품질 인증 기관 지정이나 운영, 그래서 데이터 품질 기준 마련 및 평가로 데이터 품질 향상을 촉진시켜야 된다라는 게 지금 새롭게 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에서 아마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라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얘가 레퍼런스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레퍼런스는 기술 가치 평가나 IP 가치 평가를 많이 참고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사업자 신고, 그리고 데이터 거래사를 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래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 거래 관련 상담이나 중개, 알선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서 데이터 산업의 기반 조성으로 여기는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이나 전문 인력 양성, 기술 개발이나 실태 조사, 표준화, 그리고 국제 협력이나 세제 지원,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이나 협회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은 분쟁 조정과 부칙과 벌칙 등으로 있어서 보시면 분쟁 조정이나 그다음에 분쟁 조정, 그다음에 손해배상이나 권한이임이나 벌칙이나 과태료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지금 그 교수님께서 급하게 빨리 진행하셔야 된다 해서 지금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치평가와 품질관리가 되게 주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가치평가와 품질관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4조가 가치평가 지원 등입니다. 그래서 1항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공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공 데이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왜냐하면은 그 정부의 재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치평가에서는 제외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기정통부 장관은 1항에 따른 평가 기법, 평가 체계가 데이터 관련 거래와 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거래는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전이나 이런 거래를 말씀드리는 거고, 금융은 여신입니다. 투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끔 데이터 가치 평가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3항이 데이터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과 4항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5항부터 6항까지는 뭐 정보를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평가의 대상이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산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본법 제2조 정의의 5항을 보시면 데이터 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 유통, 거래, 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데이터 산업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데이터 산업이라는 게 새롭게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으로 이제 좀 한 단계 발돋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마 그 기술가치평가랑 상당히 유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치평가는 데이터 산업에서 다양한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생각한 겁니다. 데이터 거래나 이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이나 투자, 그리고 세무, 소송 및 청산, 그 다음에 현물 출자나 전략 수립 등에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 ISO TC251이라는 자산경영이라는 국제위원회가 있습니다. 표준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 2021년부터 데이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국제 표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C251의 워킹그룹 9이 데이터 에셋이라고 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중국, 미국, 일본 등 여러 개 국가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우리는 이쪽에 참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데이터 가치 평가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뭐 이런 걸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우리는 아직 이제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몇몇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 가려면은 뭐 지금 그 국제 표준협회, 그러니까 표준협회에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그 멤버로서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여러 가지니까 저희가 해야 될 타스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품질 관리입니다. 20조 데이터 품질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여 품질 인증 등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으로는 과기정통부 장관은 1항에 따라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3항 같은 경우는 1항에 따른 품질 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4항은 3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 기준 등에 따라 인증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대상이나 인증기관 지정 요건, 기준,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냐면은 데이터 가치 평가는 지적 재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품질 관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담보해야지만 가치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품질 관리는 전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쓰는데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죠. 10년 전부터 가비지가 들어가면 가비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같은 경우가 관리를 잘하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활용해야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품질 데이터 보유 기업은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사용하는 시간이 29%라고 한다 그러면 고품질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비효율 업무 시간의 5에서 10%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 20%의 업무 비용 손실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고품질의 데이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정제하거나 처리하거나 이런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 대신에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그만큼의 정리하는 시간이나 처리하는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런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은 사실은 20% 이상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데이터의 품질 관리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랑 연결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표준들이 제가 본 거는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4개 정도의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는 있고요. 사실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데이터 SC32하고 그다음에 SC4 산업 데이터 두 군데에서 이제 그 표준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SC4 산업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와 관련된 표준이 한 800개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SC32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데이터나 그다음에 상호 운용성 이런 데이터 표준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SQL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SC42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에서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만간 아마 그 인공지능 기반의 그 인증 사업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미국 친구들이 그 SC42에 나오는 데이터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표준을 활용해서 인증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SC7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엔지니어링인데 이 안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데이터에 대한 품질 지표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자산 가치 평가나 품질 관리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맨 앞장에 보셨던 왼쪽에 상단에 있는 OECD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OECD 등 국제기구는 기술 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를 위해서 SNA, 그 국민 계정에 무형자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25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국민 계정에서 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자본화를 주요 개정 이슈 중 하나로 선정해서 회원국 간의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라는 계정을 같이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를 계정을 따로 구분해서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이슈로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관련 사업들을 만들어서 뭐 좀 국제적으로든 국내적으로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